유시민 작가의 워딩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성적 합리적 반박을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비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답지 않게. 아니 과거에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제가 유시민 작가님 책도 많이 읽고 솔직히 참 이런 관점도 있구나, 좀 인사이트를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발언,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 유시민 작가가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뭐 이렇게 메시지 낼 때마다 제가 왜 좀 이렇게 듣기가 좀 거슬리지 했다가 이제 오늘은 거의 뭐 그냥 커밍아웃이 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국 이야기만 나오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의 이런 정치적 세력 규합 얘기만 나오면 그 문재인이라는 벽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못 넘어가고 마치 진영적으로 어떻게든 결사옹위해야 되는, 저는 그게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 것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유시민 작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어용지식인이란 어떤 건가라는 거를 오늘 스스로 그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오늘 그 짧은 한 1시간 정도 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과 없이. 어용지식인이란 이런 거다. 오늘 방송은 저랑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른 지점들이 보여서 이거는 진짜 저도 조금 이거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는 절차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거다.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무지성으로 반대를 하거나 지금 시기에 합당이 좀 중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뭐 그냥 소위 그냥 억가하듯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뭔가 들이댄다라고 이렇게 뭔가 규정을 하시니까, 프레임을 딱 짜는 거죠. 규정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바라왔던 유시민 작가님의 신경 안정제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좀 봤고, 유시민 작가는 이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 논의가 지금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합당 논의뿐만 아니고 집권 여당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대한민국 전체가 놓여 있는 엄청난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합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복잡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주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합당이라고 하는 공식, 복잡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과 관련 지어서. 뭐 합당만 놓고 보면 백낙청 방식, 그다음에 이해찬 방식 다 오를 수가 있죠. 그중에 무슨 이해찬 방식은 이제 합당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현재 그리고 중요한 건 절차.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하고의 DNA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그 합당 논의라고 하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것을 지금 1차나 2차 방정식으로 너무 단순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뉴탐사 스튜디오에도 걸려있는 그 유명한 한자 문질빈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형식과 내용 다 중요해요. 형식은 불필요하고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합당 논의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당연히 그 절차도 잘 지켜져야 되고, 절차가 엉망이 되면 그 안에 그 합당 내용을 담는 내용도 당연히 이상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야당초에 이건 정청래 대표는 당 내부에 어떤 누구하고도 논의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차기 당대표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합당을 추진했고, 합당이 너무나 뭐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절박성도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합당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합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이런 절차와 형식이 잘못되면 그 안에 담는 내용도 좋은 내용이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유시민 작가가 오늘 출연한 그 배경, 그리고 시점,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정청래 지원을 위한 어떤 지원병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최고위원들이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황명순 최고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내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있고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으로 이 민주당 당원들의 그 당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네. 그러는 이런 바보 같은 이 합당이라고 하는 과제를 백낙청 백낙청안을 따를 것이냐 예찬안을 따를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책상 물림의 발상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인사들이 보여왔던 그 선악구조 속에서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라는 그런 이념적 이분법, 이념적 선악구도에 여전히 유시민 작가도 깊숙이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게 조국 대표 하나 들어오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어준 씨의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직 총리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빼달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 현실이 전 이거 혹시 문어게인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친문 세력들이 주류 기득권을 놓지 않거나 자신들이 잃어버리는 주류 기득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국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하고 이제 그 합당하는 데 있어서 그 조국 대표의 이제 그 차기 대권 도전 이거를 생각하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위해서는 합당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민주당에서 당 대표로 대선 후보로 나와야지 대통령 되지. 조국 혁신당에서 맞습니다. 대선 후보 나와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살짝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긴 했지만 조국 대표 말고도 조국 혁신당에 있는 몇몇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또는 보궐선거 때 그 노리고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들을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같이 경쟁해서 자기가 그 가져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합당을 하게 되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몇몇 인사들한테는 이 합당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긴 한데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그게 필승카드. 이게 백낙천 선생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조국 당하고 합당하게 되면 차기가 거의 이제 조국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집권 1년 차도 안 된 이재명 그 대통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처럼 뭐 임기를 워낙 임기 초반서부터 개판을 치면은 윤석열 대신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차기 주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유능한 성과 그리고 민주당 경제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민주당이 경제에서도 유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받으면서 중도를 막 보수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왜 차기 대권 주자까지 누구냐라고 하는 걸로 이 시선을 분산을 시켜야 되냐고.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이슈는 합당 이슈는 사실 조국 혁신당에는 뭐 좋은 이슈가 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필요한 논란만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본인은 조국 당하고의 합당이 언젠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정도 상황이면 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지방선거 이후로 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하고 하는 이 큰 정책 대결, 이 승부수 여기에 다들 좀 올인해라라고 나는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홍청래 대표가 기습 날치기 합당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설명을 못해 송구한데 그대로 가겠대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가는 이유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어떤 실력과 무슨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당원들이 뽑아서 당대표 하고 있는 거지 뭐가 더 있죠? 그분이? 그러니까 김어준 씨와의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긴밀한 이걸 뭐 친목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아주 긴밀한 연대와 우애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당, 집권 여당을 시대 퇴행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옛날처럼 밀실야합으로 정치인들이 꽁냥꽁냥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변형시키겠다?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시대가.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문 어게인을 향한 집착과 욕망이 너무 커서 시대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저는 발생하는 부작용 아니냐.
그 저는 만약에 그렇게 조국 대표를 통해 가지고 뭐 민주당의 주류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저는 그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가가지고 당세를 키우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나. 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DNA를 어떻게 바꿉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임기가 4년 4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어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70%까지 가야 되거든요. 전 대통령 지지율 70%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금 이런 헤게모니 다툼이 과연 적절하냐, 그 시대를 돌리는 게 맞느냐, 전 이게 본질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도 22배가 더 높은데 절차도 어겨가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 힘으로. 뭔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여론조사 빼달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로는.